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2018년 이제 7급 시험이 다 끝났죠. 2018년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딴 해보다는 이제 뭐 추가 시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돌이켜보면 굉장히 시간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에도 이제 좀 아쉬움도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직 이제 좀 공부량이 부족해서 조금 이제 미흡한 친구들은 이번에 이제 분석을 잘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취약점이 있는지 잘 대비해서 다음 시험에 이제 내년에 이제 꼭 필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총평 이제 말씀드리면, 지방직 작년에도 이제 지방직 7급 문제는 무난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국가직보다 조금 수월하게 출제됐었고, 올해도 이제 지방직 행정법 문제는 좀 이제 무난한 이제 출제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직에 나왔던 쟁점 판례가 똑같이 이제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법 과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법 강론, 이제 7급에서만 이제 행정법 강론이 이제 별도로 추가되죠. 행정법 강론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되는데, 한 2문제 정도는 이제 총론적 지식으로 이제 커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 항상 이제 강론에서 한 문제 정도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또 계속 나왔던, 국가직에서도 나왔던 그 전형적인 이제 문제가 또 반복됐어요. 지방자치법 많이 나오는 조문, 또 존엄화배치 판례도 있는 영역, 이제 아주 어렵진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법과 관련된 것도, 국가직에 나왔던, 이 이제 판례가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제 또 기출문제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세 부분이 이제 강론에서 항상 나오는 파트입니다.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보상법. 이건 이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이제 또 총론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딱 하나 정도 이제 좀 평소에 나오지 않던 사회보장, 관련 이제 법에 이제 개념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좀 눈치로 통밥으로 맞출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대비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모두나 이제 마찬가지, 누구나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90점 정도는 이제 득점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합격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 그 정도, 이렇게 이제 득점을 90점 이상 이렇게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80점, 85점, 그리고 이제 80점도 아직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아직, 조금 이제, 공부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이유가 첫 번째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직 이제 실수를 하거나 또 시간 안배에 실패해서 자기 실력을 이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이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 과목은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이제 80점 이상은 무조건 확보해야 되고, 약간 이제 평범하다. 그러면 이제 한 90점 정도가 나와줘야 다른 과목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점수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직은 또 이제 영어도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에 쫓기고 또 영어가 상대적으로 이제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은 뭐 한 명 선발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좀 이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선발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같은 이제 지방직 7급 시험이지만 커트라인은 뭐 10점 가까이 이렇게 편차가 나기도 해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 이제 뭐 운이라면 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지역이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인데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기 때문에 불합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국가직에서도 이제 직렬에 따라서 이제 그런 편차는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이제 조건들, 또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이제 극복을 해야 어찌됐건 이제 최종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실수를 했다면 이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계기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지만, 공감하는 거지만, 이제 별거 아니라는 거죠. 늘 이제 전형적이고, 조금만 이제, 대비했더라면 다 커버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척형이고요. 올해 이제 국가직도 마찬가지인데, 과거하고 이제 좀 책형도 다른 게,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은데 지문의 위치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책형은 아예 문제 위치가 바뀌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A책형이건 C책형이건 문제는 똑같아요. 순서는. 다만 지문의 위치가 1번 지문에 있는 게 이제 4번 지문에 가고.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이제 같은 문제 순서는 똑같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의 이제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이제 이건 헌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쟁점이죠. 행정입법 부분은 헌법하고 이제 굉장히 중복되는 2번 지문을 보시면 이제 법령보충 규칙에 해당하는 고시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직접 기본권 침해받는다 해도 이에 대해서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제 행정입법 명령규칙 조례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68조랑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죠. 근데 그 명령규칙에는 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규칙에 의해 해당하는 경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법령 보충적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보통 하죠. 행정규칙. 그래서 이제 이 고시의 형태이건 훈령의 형태건 이게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 직접 기본권 침해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헌법 107조 2항에 이제 명령규칙 심사제도 있죠. 명령규칙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명령규칙이라고 하는 게 법규적 성질을 갖는 명령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원칙적인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죠. 근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자기 구속의 법리에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이런 행정규칙은 또 포함돼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국민을 구속하지 않아. 재판규범도 아니야.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도 갖출 수 없어요. 또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형적인 행정규칙이 명령규칙 심사 대상이 아닌 거고 또 전형적인 행정규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의 전제가 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심판할 수 있다. 헌법소원으로. 물론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때 견해 대립이 있죠. 헌재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그런 거 일종의 처분적 법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법원이 심사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헌법소원을 물어본 거고 그래서 이제 행정법에서는 이제 헌법에서도 마찬가지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견해 대립이 있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헌재 입장에 따라서 이건 이제 물어본 거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경우이니까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지문은 어렵지 않아요. 행정절차법 이렇게 이제 입법 예고 이렇게 됐을 때 누구든지 의견 제출할 수 있고 또 행정입법 부작이 많이 나오는 거죠. 행정소원법상 부작위반 소송 대상이 되지 않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돼요. 헌법소원으로 많이 나왔던 쟁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십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뭐 엄청 많이 나왔던 전형적인 기출문제가 중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수월하죠, 2번 수월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포진되면 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속도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어가 들어갔는데도 상대적으로 국가직은 영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직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들도 시간에 후달려가지고 문제를 다 못 푼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방직은 영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도 과거에보다는 좀 이제 수월한 편이고 이제 법과목 특히 헌법 행정법이 좀 시간을 많이 소모하지 않는 형태다 보니까 빨리 푸는 친구들은 두 과목 합쳐서 20분 이내에 막 독파한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1번 푸는데 2번 푸는데 진짜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거죠. 금방금방. 그리고 좀 전에 1번에 2번 지문 나오면 이런 건 그냥 나머지 넘어가도 돼요. 자, 여기도 보시면 2번 지문 판례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1번 지문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거지만, 헌재재판관이 잘못된 각하 결정하여 성구로 하여금 보람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더라도 보람 판단에서 어차피 기각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어차피 기각되었을 그런 사정, 그런 사건이라 하더라도 보람 판단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는 거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봤어요. 요거 대표적인 판례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날짜를 오인해가지고 본안 심판을 해줬어야 되는데 각하 결정을 했던 사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죠?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딱 이거 나오면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3번, 4번 지문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3번, 4번 지문도 근데 이제 또 시험장에서는 확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근데 확인해도 확실히 맞는 거잖아. 국가배상 부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해병대원,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죠. 전투경찰 승경원 해당되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 실제로 직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맞죠? 인사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증 위조해가지고 이제 대출받았던 사건.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 외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집행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이런 것들은 넘어가야 돼요. 시험장에서 자꾸 막 확인하고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연습이야. 그냥 평소에 답 나오면 착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이게 이제 강론형 문제예요. 근데 이게 기출됐던 거라고요. 이것도 기출됐던 수준이다. 아시겠죠? 우리 강론 할 때도 이제 다 봤던 내용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2번 집은 이제 환매제도, 재산권 보장, 원소유자 보호 및 공표 원칙에 바탕을 두기에 환매 목적물은 토지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토지 이외의 물건이나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역시 환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환매 목적물은 이제 토지 소유권에 국한됩니다. 물론 이제 토지의 일부라도 이제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토지 이외의 물건 있죠. 건물 같은 거 안 돼요. 나무 이런 거, 인목 안 된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이게 이제 강론의 이제 문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지문은 여러분 이제 협의 취득할 때 사업시행자, 사경제 유치소서 사업상 법률행위죠. 협의 취득이 이제 사업상 계약이죠. 협의 취득과 관련된 건 민사소행이고 사법관계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이제 사업인정 뭐 관련된 내용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죠. 자, 여러분 이제 실효성 확보수단 이쪽 부분 또 이제 반드시 나오는 파트죠. 기억번 시정명령이란 행정법령 위반 행위로 초래된 위법상태 제거 내지 시정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행위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자, 맞습니다. 위법행위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시정명령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그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그 다음에 니은번 납세 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 여기는 이제 가산세. 여러분 이제 이 가산세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가산세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의과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어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세무공무원 때문이라고 해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뭐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그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뭔가 이제 정당한 어떤 이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공무원의 잘못이라면 인정될 수는 있지만 또 판례가 여기 보면 자,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거예요. 명백한 거. 그런 경우는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과실 없다. 이게 이제 항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님번 옳은 지문이고, 여러분 이제 또 이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또 그런 판례가 있죠. 행정지도 사실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강제성이 없잖아요. 행정지도라는 게. 잘못된 행정지도는 그러니까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행정지도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무조건 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그게 이제 위법성이 또 충족돼야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이제 잘못된 행정지도를 했지만 거기에 이제 고의과실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그런 이제 여지가 없다면 설사 이제 공무원을 말 믿고 어떤 액션을 취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게 이제 당연히 쉽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거면 부당한 거면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도라는 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임의성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 이 경우는 이제 이 판례를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가산세 포인트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자, 님번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행정법 위반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 조치는 반드시
자,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맞죠? 자, 이건 딱 제재 조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괄호 안에 또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영업 정지 처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과태료, 형벌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지. 과태료는 고의과실 요구하죠. 형벌도 고의과실 요구하죠. 근데 이런 영업 정지라든가 이런 이제 제재 조치는 일반적인 행정상의 어떤 조치는 꼭 고의과실 요구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현실적인 그러니까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도 이제 역시 그대로 이제 출제된 적이 있는 지문이에요. 역시 최근 기출문제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디귿번도 맞고 리을번.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과징금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자, 작년에 또 정답적으로 나왔던 거죠. 이게 틀렸죠? 과징금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재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과한다면 얼마를 부과할 거냐 이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법하더라도 전부를 취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일부만 취소를 하게 되면 결국 법원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해서 결과적으로 부과한 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취소를 하면 행정청이 이제 다시 원점에서 부과할 건지 말 건지 얼마를 부과할 건지 그래서 이건 전부 취소해야 된다. 일부 취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고 리을번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봅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당사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역시 준용되지 아니한다. 자, 1번 질문이 틀렸죠.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당사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 역시 준용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그래서 된다는 겁니다. 집행정지에 관한 거 취소해서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이 돼서 가처분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도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번 집은 서훈.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죠. 서훈 대상자 특별한 공적에 의해서 소유되는 고도의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망인에게 소유된 서훈이 취소된 경우 그 유족은 서훈 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서훈의 상대방도 그 망인이에요. 그러니까 서훈의 이제 특성상 이제 망인에 대해서도 가능한 거예요. 취소도 이제 상대방은 망인이에요. 그래서 서훈을 주는 것도 그 유가족은 사실상 어떤 보관하는 그런 지혜에 있는 거지 직접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족이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서훈 취소 사건에서 이제 또 포인트는 피고가 누구냐 이거지. 서훈 취소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훈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통지하지 않고 보훈처장이 통지했어요. 처분권자와 통지자가 다를 때는 누가 피고죠? 처분권자. 통지를 보훈처장이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다툴 때는 처분권자인 대통령을 피고로 해야 한다. 요게 또 이제 중요한 쟁점이죠. 그리고 서훈 취소, 이건 통칭이 아니다. 사업심사 대상은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은 이제 옳은 지문인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봅니다. 행정절차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일 뿐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는 아니다. 자, 듣고 묻고 증거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국가공무원상 직위해제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 청지 등하는 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엄청 많이 출제되는 판례죠. 직위해제 처분. 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질상 절차법 적용하기 곤란한 또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이런 처분들 절차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절차법 적용이 이제 배제되는 대표적인 거 굉장히 많이 빈출되는 판례죠. 3번 절차법 당사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자, 근거와 이유 제시는 원칙으로 모든 처분에 대해서죠. 처분 시 이제 근거 이유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게 이제 있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서만 이제 하는 게 사전 통지죠. 사전 통지.
사전 통지. 거부 처분은 또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 쟁점이죠. 자, 근거와 이유 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다만 이제 당사자 신청한 대로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라든가 뭐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라든가 긴급한 경우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원칙은 다 근거 이유 제시해야 한다. X고. 그 다음에 4번 법령에서 당연히 퇴직연금 환수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자, 역시 굉장히 이제 자주 빈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령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그냥 이제 법령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질상 주기 어렵고 주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맞고 나머지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질서 위반행 규제법. 자, 이거 역시 질서 위반행 규제법 자주 빈출되는 법인데 옳지 않은 거 1번 보세요. 질서 위반행 이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질서 위반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질서 위반행의 성립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른다. 자, 이게 틀렸죠. 이거 특별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시에 질서 위반 행위 법상에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어. 근데 법이 변경돼 가지고 위반행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이죠. 변경된 법. 그리고 이제 판결이 확정돼도 법이 변경된 경우 유리하게 또 위반행에 해당하지 않게 됐을 때 집행을 하지 않도록 면제되도록 특칙을 두고 있죠. 이게 이제 정답이 이게 엄청 또 이제 많이 출제되는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 또 신물 없는 자가 가담했을 때 신물 없는 자에서도 성립한다. 다만 신물에 따른 가중감경은 신물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다 출제됐던 그런 내용들이죠. 뭐 4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이건 예외 없어요. 전부 빈출되는. 자, 8번 취소 소송에 자 소송 요건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르면 자 기억번 보세요. 기간제로 임명된 국공립대학 조교수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로 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서 제기된 거부처분 취소송. 자, 이건 이제 충족한 경우에요. 거부처분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재임용, 그래서 이제 거부된, 그래서 이제 그 조교수, 서울대 조교수 사건이죠. 거부처분 취소로 다툴 수 있다는 거. 니은번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경과했으나 아직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기된 취소. 이건 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적법 요건을 충족한 경우냐 아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소송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경우 적법한 제기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가능한 거고. 이거는 안 날부터 90일이라고 했잖아. 안 날부터 90일. 근데 아직 있은 날부터 1년은 경과되지 있잖아. 둘 중에 하나만 경과되면 불가증이 발생해서 다툴 수 없죠. 안 날부터 90일 경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부적법한 거죠. 기간 경과로. 둘 다 경과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디귿번 사심 변론 종결시에는 원고적격이 있었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흥결된 취소. 그런 이제 원고적격 상고심에서도 갖춰야 됩니다. 원고가 일심 전속적인 어떤 처분에 대해서 사망해버렸다. 그런 경우 이제 각하예요, 각하. 소의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법원 재판 중에 사법시험 2차 불합격 처분 취소 다투고 있었는데 최종 합격해버렸다. 그럼 각하예요, 각하. 아시겠죠? 상고심 계속 중에도. 그래서 이제 니은 디귿이 이제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근데 이런 것도 문제를 잘못 읽으면 문제를 맞춰놓고 기억번호로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어요. 니은 디귿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어쩌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 잘 읽고. 자, 그 다음에 9번 사연의 공법인으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사연의 공법인으로서 신고, 자체완성 신고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그 개념을 물어본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은 이제 최근에 연달아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 다음에 2번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게 수리행위, 신고필증 교부 등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신고 뭐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 행정처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수리한 경우 필요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4번 자기관계 신고에 있어 적반 신고가 있는 경우. 자, 적반 신고라 그랬잖아요. 행정처는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 심사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안 돼요, 이게. 거부할 수 없다. 적반 신고가 있으면. 그리고 설사 거부해도 사실은 이건 이제
신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적반 신고를 하는데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거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거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국가공무상 이제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1번 성실후 뭐 근무 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렇다는 거. 직무 내를 막론하고, 또 이번에 품위 의무 이런 부분들 이제 그래서 다 공직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그런 의무를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직무 내를 막론하라는 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이제 공무원은 역시 공무원답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어제 우리 그 청와대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가 어제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밥 사주겠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넘버원께서 지금 외국에 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신입은 외국에는 이제 저기 한동안 못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시간 돼가지고 온 거야. 근데 딱 각이 잡혔어. 공시생일 때 완전 달라졌어. 딱 포스 나오고 딱 정장 입고. 그리고 몸무게는 한 10kg 불었어. 근데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너 먹고 싶은 건 너가 산다 해가지고. 청와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떡볶이 먹자. 조스 떡볶이. 옛날 생각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먹었죠, 조스 떡볶이. 근데 우리 거기 가가지고 외형직 애들 만났어요. 막 쳐다보고 그랬어. 근데 이제 걔는 그때는 이제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잘생겼건 걔가 또 다 막 쳐다보고.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야. 이제 더군다나 이제 공무원이지만 또 핵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철저히 교육받는다는 거예요. 옷 입고 다니는 거, 머리, 신발, 하여간 엄청나게 그 교육받는데 깔끔하게. 어디 가서 절대 눈에 띄는 행동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더 이제 그래서 더 반듯하게 떡볶이 먹을 때도 척. 그래서 되게 이제 반가웠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그 오프 더 레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 진짜. 되게 재밌었겠더라고. 막 훈련 받는 이런 얘기들. 장난 아니었어 진짜. 와, 그건 진짜 아무나 못 하겠더라고. 야, 그러니까 이제 그 경호원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구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훈련. 그런 이제 막 그거 보여줬어. 지금 훈련 받는 거 진짜 장난 아니었어. 자, 어찌됐건, 올해 그 지방직도 이제 뭐 거의 수석 합격이 유력한데, 그 친구도 사실 넘버원으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같이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사실 여기 추억이 많잖아요, 뒷골목에.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던 시절에. 여기 오면 옛날 생각난다. 안 오고 싶은데 그래도 오고 싶대. 자, 어찌됐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여러분 아직은 품위 유지 의무 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합격하면 이제 그때 가서 신경 쓰시고, 자, 거기 보세요. 3번 질문.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발표문에 이제 서명 날의를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는, 자,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게 여러분 이제 국가직에서 나왔었어요. 4번 이제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처의 권한 행사에 적정하게 기여하는 면이 있다면 공무원이 외부의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이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비록 행정처의 권한 행사에 적정하게 어떤 기여하는 면도 있다. 좋은 의견, 뭐 건의 사항에 어떤 속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상사를 막 함부로 까고 다니고 비판하면 밖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저것들 완전 개털들이고 콩가루 집안이고 저것들은 위계질서도 없고 공무원들이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상사를 막 비판하고 다니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이제 그렇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항상 이제 좀 말도 조심하고 또
비록 어떤 조직의 이제 개선 발전을 위한 거라 하더라도 상사를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봤었을 때 어떤 이제 공직 조직, 공직 구조, 사회에 대한 어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올해도 이제 뭐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론형 문제로 역시 또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여러분 이제 워낙 많이 나왔던 거죠. 헌법에서도 많이 나왔고. 자, 2번 좀 보세요. 개인정보 자율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자,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과 가치,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내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 정보이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는 거죠. 뭐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뭐 1번 지문도 이제 지문정보 수집하는 거, 개인정보 자율정은 제한하는 거, 침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제한하는 거다, 이걸 이제 침해한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게 사실 헌법 스타일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잖아요. 이것만 딱 내놓고 보면 이게 헌법 문제인지 행정법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1번 이제 그 헌재 판례니까 주민등록, 지문정보 이렇게 수집하는 그게. 근데 2번도 이제 헌법에서 더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에서도 그렇고. 헌법에서도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 나왔었죠? 뭐, 사자, 죽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니다. 생존한 자연. 헌법에서는 그게 정답이었죠.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이.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렇게 나왔던 게 국가배상법도 보니까 헌법에서 나오고 행정법에도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거. 헌법에도 나오고. 헌법이 오히려 이제 행정법에 나오던 그런 조문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헌법 스타일에 많이 나오던 게 행정법에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래서 이제 서로 관련된 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자, 나머지 이제 넘어가시고요. 12번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지문 허가 신청 허가 기준이 변경됐다더라도 허가 관청 허가 신청 수리하고도 정단이 없이 처리를 놓쳐 그 사이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허가 관청은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한다. 맞죠? 처분시입니다. 처분시. 신청시가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구 산림법령에 규정하는 산림 훼손 금지 또는 제한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허가 관청은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 훼손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산림 훼손 금지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역시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이제 그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종전허가 유효기간 실현에 의한 허가기간 연장 신청 종전허가 초과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원하는 행정처분 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맞죠?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실효입니다. 실효. 그래서 기간이 전과되기 전에 이제 뭐 연장 신청을 해야 이제 갱신이 되는 거지. 그런 경우는 새로운 이제 허가 신청으로 보는 거죠. 새로운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4번 국토계획 이용이라는 법률에 따르면 토지형질 변경 허가에는 행정청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부상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기속행위에 속한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는 그건 기속행위예요. 근데 이건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재량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그래서 이제 불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번. 역시 이제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13번.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부분도 이제 역시 많이 나왔던 쟁점이에요. 1번 법에 이제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자, 다툴 수 있죠. 이게 없다 그래서 틀린 거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문화재보호구역. 다툴 수 있다. 2번 문화재보호구역 내 국유토지는 국유재산법상 보존재산에 해당하므로 실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문화재보호구역 내 국유토지. 자, 보존재산, 보존재산. 그러니까 여러분 보존재산, 행정재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건 시효취득, 사적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시효취득, 사적거래 대상이 되는 건 뭐가 돼요? 일반재산이죠, 일반재산. 그러니까 이런 이제 행정재산, 이런 보존재산은 용도가 폐지, 변경이 돼야 돼요. 용도 폐지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 사적거래 대상이 될 수 없죠? X. 3번.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 시행 이후에 행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사업 지구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액은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의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 자, 아니죠. 자, 이걸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다. 자, 이제 4번이 그러니까 옳은 거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거부행위는 행정처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1번하고 4번.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가지고 있는 자는 그래서 이제 지금 다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구역 지정에 대해서. 지정 해제도 마찬가지. 해제를 신청을 했는데 요구했는데 거부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소유하고 있는 자 1번, 4번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틀리고 4번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재무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강론형 이제 문제로서 성격은 있어요. 그런데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뭐 총론적 지식으로 이제 충분하다. 거기 보면 이제 이 4번 지문인데 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 후 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 한 통고처분 그랬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이게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자, 고발을 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통고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고처분이냐 아니면 그냥 바로 고발이냐. 통고처분권자가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그냥 고발했다면 그냥 형사절차로 넘긴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통고처분했다. 이게 이중처벌 법리에 반한 거란 말이에요. 형사절차로 넘겼기 때문에 다시 통고처분을 못해요. 그거는 이제 당연무효, 당연무효.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통고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든가. 근데 여러분 이제 고발을 할 거냐 통고처분을 할 거냐 이건 재량이에요, 재량. 통고처분권자가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했다고 해서 그게 위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형사 절차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거고 당사자는 절차 기회가 부정되기 때문에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했다고 해서 그건 이제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이제 다 기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법리를 여러분 또 생각하세요. 통고처분. 자, 통고처분 이행하면 어때요? 이행하면 그냥 형사절차 종료죠. 이행하면 이중처벌을 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절차 종료입니다. 종료. 다시 처벌을 못해요. 다시 고발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형사절차로 넘어갔다. 그럼 그 절차에서 이제 유죄, 무죄 여부가 이제 가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절차로 고발해놓고 다시 또 통고처분을 한다? 당연 무효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뭐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지방자치법. 역시 이제 중복되는 이 쟁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1번 지문부터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에 처음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재 부당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돼요.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요. 기간을 제가 서면으로 시정할 거며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는 정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군, 구청장, 시도지사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지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적 효과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해서 자,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주민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분쟁 적용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이게 그 소백산면 사건이요. 우리 이제 국가지가 앞두고 이제 쪽집게 그 했던. 그러니까 이 자치사무가 내부적 효과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면, 소백산 면 동네 이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백산 면 그쪽에 이제 뭐 단양군, 이웃한 이제 그쪽 영주시 이렇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관한 거지만 내부적 효과만 발생시키는 게 아닌 것은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보호하는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이게 이제 분쟁 적용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치사무도 직무이행 명령이 가능하다. 이 예외적인 판례, 소백산면 그 판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옳은 지문으로 등장한 거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판례예요. 자, 그리고 여기 3번 지문인데요.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판례로 또 그때 다 자료에 같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올해 이미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데 나왔었고,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문제 자료라든가 또 우리 이제 관풀반에서 그리고 쪽집게 자료에서 다 사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보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계속 이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군 자치구에서 제외된 사항에 법령이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무부 장관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이거 주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아시겠죠? 요게 그래서 이제 틀린 거예요. 시도에 대해서 주무부 장관이고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이제 시도지사입니다. 자, 요게 또 전화합의체 판례에서도 이제 쟁점이 됐던 거고, 이게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판례다.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판례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16번에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역시 이 강론할 때 이것도 이제 봤던 판례예요. 강론에서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기출문제하고 강론에 이제 좀 불안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주요한 조문들, 기출문제 이 정도만 봐라. 너무 지엽적인 거, 환경, 재무행정. 올해 이제 사회복지, 뭐 사회보장 이쪽 부분에서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확장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건 뭐 한 문제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보시는데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 부분들. 그래서 그 지엽적인 거 하나 맞추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다른 중요한 게 완벽하게 돼 있다면 조금 넓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효율성은 이제 떨어지는 공부죠,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법과목 이제 90점, 95점 맞을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2번 지문을 보세요.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하지 않고 불신 검문을 한 경우 검문한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한 이유가 범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그 불신 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위법한 공무집행을 보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불신 검문을 할 때 경찰관이 당연히 이제 신분증 제시하고 밝히고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경찰 복장 입고 있어요. 경찰관인 건 충분히 알 수 있어. 검문한 이유도 범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야. 그렇다고 이제 해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인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정도는 이제 융통성을 인정을 합니다. 역시 이제 다 봤던 판례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지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또 나왔던 수준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경찰관 범죄에 관한 제재 조치, 보호 조치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즉시 강제죠. 권력적 사실행위.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단으로 오인하여 과세 처분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동과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 이제 취소되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 아니죠.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꼭 취소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처분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경과돼도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서 취소되지 아니하여도. 자, 여러분 이제 이 취소 사유라고 그랬어요. 근데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취소되지 아니하여도 조세납부가 부당이 돼요? 그렇지 않죠. 공정력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도 취소 사유인 경우는 취소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죠. 당연 무효이면 몰라도. 취소되거나 취소 판결이 있어야 이제 원인이 제거되고 그때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행정의 불가변력은 해당 행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 행정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아니죠. 그럼 불가변력은 해당 행정에 대해서 인정되는 거지 동종 행정에 대해서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죠. 개별적이죠. 어떤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불가변력이 있잖아요. 그 대상인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거지 동종 처분에 대해서 다 불가변력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X예요. 4번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귀한 경과로 인해서 확정될 경우 이게 불가증력이 발생됐다는 거죠. 이제
처분으로 인해서 범상 이익을 체험받은 자가 처분 재결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서 판결에 있어서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 많이 나왔죠. 불가 쟁력이 발생하는 기판력이 인정돼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자, 이거 틀렸다는 것이 쉽게 보이는 지문들이에요, 이게. X, X, X. 자,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이 이제 그 조문 문제인데 약간 이제 까다로울 수 있었다. 한편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이게.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1번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자, 거부 처분의 취소 재결에도 자,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한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만 포인트를 두고 보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직권으로는 이제 안 되는데 신청, 직접 처분. 또 이제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거부 처분의 취소 재결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행 재결일 때예요. 이행 재결. 이게 이제 사실 조문을 아주 정교하게 물어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설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조문을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구조가 자, 거기 이제 행정심판법 50조잖아요. 직접 처분에 관한 워낙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50조 1항에 보면 이제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49조 사망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랬어. 49조 사망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데 49조 사망에 보니까 당사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이행 재결이 있는데 안 했을 때요. 취소 재결이 아니라 아시겠죠? 요걸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상당히 속아 넘어가기 쉬운 지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뭐 2번에 개별공시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 취소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제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결이 또는 이제 제결이 있은 날부터 맞습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제결서 송달받은 날 또는 이제 제결이 있은 날 그러니까 이제 이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이제 있은 날부터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행정처분의 취소를 관한 항구소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사와 기본적 사유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 행정심판의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것도 이제 역시 출제됐던 지문들이고요. 또 4번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 권리 및 권한범위에서 당사자 동의를 받아 행정심판 청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나 그 조정에 공문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 자, 이 조정에 대한 게 국가직 때도 나왔죠. 국가직 때도. 이게 이제 역시 간접강제 규정과 더불어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또 추가되는 조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나오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제 속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19번 사회보장 기본법이죠. 이게 사실 많이 안 나오던 건데 강론형 문제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사회보장 기본법에 이제 기초 개념들 관련해 가지고 이걸 이제 살짝 바꿔 가지고 낸 건데 거기 이제 뭐 1번, 2번의 사회보장 개념 또 3번의 사회보험. 근데 여러분 보면 이게 이제 1번 지문 이제 틀린 데가 없단 말이에요. 국가 지방자탄제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국가의 이제 기본적 이런 노력 의무. 자, 2번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이유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또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러니까 이제 사회보험이 대표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재보험 이런 것들이에요.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 위험에 대비하는 거. 공공부조는 이제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사회 서비스인데 거기 이제 사회보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3번.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4번 사회 서비스를 안 해가지고. 이게 이제 틀린 건데 이게 이제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하는 기본 욕구,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다. 근데 이게 좀 여기까지 다 그럴듯, 이것도 좀 그럴듯해 보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알고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서 이제 맞추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았다.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대개는 대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느냐. 찍는다면 상대적으로. 어차피 사회 서비스라는 건 사회보험, 사회보장은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평생 사회 안전망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자, 이게 근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기출됐으니까 이제 다음 시험을 대비할 때는 뭐 이런 개념 정도 이렇게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한두 문제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함정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0번. 이 부관에 대한 건 이제 전형적인 문제니까 이건 또 어렵진 않죠. 옳은 거 모두 고르면. 기업권 행정처원, 수익적 행정처원으로서 재량행인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해서 법령상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실무에서는 이제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부담인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님은 행정처인 수익적 행정처원에서 사전에 상대방을 체결한 협약사 의무를 부담에 불화하는데 부담의 전제가 되는 주택 행정처원이 자 근거 법령에 개정돼 더 이상 부과를 붙일 수 없게 되는 경우 협약 결력이 곧바로 소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이 나왔던 거죠. 이 송유관 매설 사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장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런 허가 자체 존속기간이 아니라 조건의 존속기간 즉 갱신기간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 많이 봤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제 연장 신청을 해야 돼요. 1번 행정시행 종교단체에 대해서 기본재산 전환 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과하고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자 인가조건의 의미가 인가청원에 대한 철회권을 유보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취소권 유보 또는 이제 철회권 유보예요. 자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제 좀 까다로운 것도 좀 있긴 있지만 한두 개 분명히 근데 대부분의 이제 문제는 이 정도면 좀 맞출 수 있겠다, 맞출 수 있었겠다. 혹시 이제 시험 안 보신 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이 평균적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보다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있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론 문제도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이다,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험을 대비할 때에도, 그러니까 모든 어떤 조문, 부속 법령까지 완벽하게 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분명히 빈출되는 거, 기출됐던 게 대부분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간도 세이브하고 확실하게 기본 점수를 따고. 그래서 한두 개 이제 그게 이제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확실하게 이제 뭐 한 90점 정도 확보된 사람이면 찍을 때에도 조금 더 여유가 있게 가능성이 높게 찍어요. 그래서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100점 맞은 친구도 자기가 다 알아서 100점 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개 이제 근데 가능성이 높은 거지. 상대적으로 소거하면서 이렇게 또 찍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알고 맞춰야 되는 게 이제 85에서 90 정도 돼야 되고 한두 개는 이제 그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에요. 그걸 몰라도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오니까 절대 양을 많이 넓히지는 않고 기출문제 수준을 확실하고 완벽하게 커버한 다음에 거기서 약간만 이제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판례라든가 그래서 이제 또 요번에도 제가 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최신 기출문제들을 확실하게 섭렵하고 있어야 돼요. 올해 출제됐던 거. 그러니까 올해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거. 올해 국가직에 나왔던 판례. 요게 지금 다 이제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자주 보이는 거 말고 이제 또 이제 나왔다고 한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건 마찬가지다. 내년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두고 또 자료로 주고 또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는 다 해설 강의에서 이렇게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챙겨서 보시고 또 이제 나눠줄 때 그때그때 또 보충해서 보시고 그렇게 해서 또 막판에 이제 마무리할 때 또 최신 판례 주의해야 될 판례들 나눠주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이제 좀 공감이 가는 건 체크했다가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 완벽한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